오늘 마켓 진단 시간에는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이제 그 시장에 공매도 점검 이렇게 써 있으면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지금 못 하잖아. 뭘 점검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재개에 따른 시장의 걱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대표님의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연초 이후에 그래도 코스피가 꽤 올랐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입니다만 2,600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이 조금 더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행히 작년에 좀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증시가 그래도 10% 이상 반등을 했고요. 현재 좀 상황은 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부터 보시면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반도체가 작년에 어려웠었는데 올해 딥시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바이오라든가 조선, 방산, 로봇 등등 다양한 섹터에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섹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크로의 우려가 완화된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요 매크로는 우리가 많이 보시는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트럼프 관세, 그리고 우리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세 가지인데요. 셋 다 완화가 되는 분위기이고요. 특히 금리도 좀 인하 속도가 조금은 둔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워낙 안정적으로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트럼프 관세도 작년에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계속 좀 추가적인 보도 조치가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분위기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작년 이제 12월 3일 날 계엄령 이후에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이 부분도 최근에 추가적인 이슈가 있어도 이제 주가에는 덜 반영이 되는 모습이어서 매크로 환경이 전보다는 다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우려들은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느낌이어서 지금 이런 부분은 불확실성 계속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연초에 이제 코스피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실 우리 시장을 별로 안 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내 수급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게? 외국인이 다행히도 외국인 네. 투자 비중이 과거에는 한 40% 정도 됐었고요. 코스피 내에서. 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30%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 연말 올해 초에는 또 반등 우리 시장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졌으니까 네. 오히려 외국인 투자 비중은 최근에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대외 환경 중에 다들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세 부분은 뭐 4월에 자동차 쪽에 관세 상호 관세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장은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긴 한데 관세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맞습니다. 관세도 간략하게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네네. 일단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25% 부과, 일부 품목은 제외가 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이제 10% 추가로 이제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가 그저께 네. 한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원래는 FTA 하에서는 0%의 관세였었고요. 네. 한 10% 정도 관세를 예상을 했으나 한 2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이제 기존의 우려가 지속이 되는 건데 다행히도 이러한 부분은 좀 현대차에서도 어저께 GM이랑 그 협력을 발표하면서 현지 생산에 대한 체계를 더 갖추고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이슈가 나와도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 주가는 그저께 반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려는 계속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계속 완화되는 국면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완화라는 말씀은 시장에 이미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추가적인 관련된 이슈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그럼 공매도 재개 이슈로 좀 얘기를 다시 돌려보죠. 네네. 공매도 재개를 지금 3월 31일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워낙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야 이것도 공매도 재개했다가 시장 분위기 조금 좋아졌는데 이것도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결론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의 기본 구조는 저희가 이제 공매도를 하시는 주요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한테 주식을 빌려와서 네. 그걸 이제 매도하는 거고요.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급상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좀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레포트들도 보면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한 네.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기업들은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펀더멘털을 수반한 적정한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공매도의 좀 타겟이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매도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숏세일을 한 건은 다시 롱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펀더멘털 개선이 되면 오히려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요. 만약에 공매도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주가가 그걸 이기고 만약에 상승해 버리면 도리어 공매도한 세력들이 아까 쇼커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주가가 도리어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히려 그런 강도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털이 강해서
그 기반으로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또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은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비중이 40%였었고요. 작년 연말에 30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공매도를 앞두고 올해 초에 30에서 3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에 대해서 외국인이 대응을 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접근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펀더멘털 기반으로 많이들 플레이를 하시고 너무나 고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셔서 아마 특정한 개별 기업들은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경계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네. 막 외국인들이 막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을 막 숏한다기보다는 이제 롱숏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롱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결국 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과거 우리 공매도 재개가 될 때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2009년, 2011년 그리고 2021년 세 차례였는데 결론적으로 세 차례 중에 두 차례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좀 같이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과거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가 재개했을 때 네네. 도리어 데이터로 보면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하게 주가가 오른 곳들이 많죠. 물론 이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혹시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공매도가 만약에 타겟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뭐 꼭 섹터를 짚을 수는 없겠지만 어디가 제일 우려스러우신가요?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네. 최근에 글로벌 헤지 펀드랑 그리고 국내 롱숏 기관들 좀 의견을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개별 기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4월부터 시작되는데 아마 재개되자마자 바로 공매도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조금 시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 자료들도 보면은 공매도 재개되면 단기에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다 우려가 완화됐던 모습이고요. 네. 실제로 공매도 금액도 이제 재개가 되면은 HTS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매도 금액, 대차 잔고, 네. 외국인의 순매도도 날마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각자 보유하신 종목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날마다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섹터들 봐주시면은 그 저희가 섹터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오른 섹터들이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는 이제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은데 이쪽은 사실 크게 반등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펀더멘털에 수반돼서 움직이는 굉장히 유동성이 큰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쪽은 사실 오히려 공매도보다는 이제 펀더멘털의 영향을 더 많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조선이나 방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MRO 관련된 수주 기대감이 급격하게 붙으면서 최근에 이제 특정 이제 대형 기업이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쪽은 이제 하나 멀티플이- 오션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하나오션이 올해만 다 알고 100% 계십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아, 돼요. 네. 네. 100%가 올라서 네. 사실 멀티플 관점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실적이 좀 받쳐줘야지 아니면은 신규 수주가 좀 받쳐줘야지 되는 주가의 선반영이 먼저 됐으나 네. 이러한 펀더멘털까지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차에서 좀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4분기부터 실적도 잘 나오면서 올해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도 사실 작년도에 뭐 유럽도 이제 방위비가 20%를 증가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방산은 사실 막 멀티플이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뭐 20배에서 적은 기업은 10배까지로 좀 적정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방산 쪽도 뭐 저희는 좀 오히려 이쪽은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섹터들 봐주시면 올해 네. 오른 섹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다음 장표에 그 우리 로봇이랑 뭐 바이오, 엔터, 미용기기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는 작년도에 우리 라이센스 아웃이 많이 진행이 돼서 네. 실제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졌고 올해에도 상반기에 기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펀더멘털에 수반된 상승이고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콘서트를 중심으로 그 매출과 이익 성장이 좀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한알령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 이쪽도 이어지면 오히려 현재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뭐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뭐 스킨 부스트나 네. 보톡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탑라인 쪽 SNS 지표 고객들의 수요가 계속 많은 편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완전히 펀더멘털이 수반돼서 차곡차곡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은 좀 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게 이게 섹터별로 공매도에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보면 상반기에 주가가 강했던 아까 이제 업종들 저희가 쭉 봤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 뭐 다들 그래도 펀더멘털이 좋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이제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조선주 중에 일부 조금 밸류가 너무 많이 높아졌다라는 오르는, 시장의 견해가 있는 기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꼽으란다고 하면 약간 로봇 쪽 요쪽이 약간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 로봇도 물론 조심스럽지만 일단 로봇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일단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계획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쪽이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이후에 테슬라 쪽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의 계획을 보면은 일단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바로는 올해 만 대, 그 내년에는 10만 대까지, 후년에는 100만 대까지를 일단 생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과거의 2차 전지 초기를 볼 수 있을 만한 큰 스토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계획대로 내후년에 100만 대까지 생산하면은 대당 가격이 거의 중형차 가격이기 때문에요. 30조라는 새로운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두 기업을 비롯해서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해주면 어쨌든 큰 시장이 열리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2차 전지 때처럼 저희가 실제로 침투율이 올라가기 전에 네.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전지가 실제로 예상보다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구간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도 지금은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건도 뭐 올해 내년도에 실제로 계획대로 판매가 잘 되고 생산이 잘 되면 그런 펀더멘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 다만 그 시차가 있다 보니까요. 이쪽은 좀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로봇주는 도리어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커질 이거네요. 가능성도 저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이슈를 다 종합했을 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노현복 대표께서 가장 올해 주요 섹터로 보고 있는 건 미용기기 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변함이 없으십니까? 미용기기는 저희는 계속 변함없이 좋게 네. 보고 있는 게 일단 이 회사에 대한 그 실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스킨 부스터나 네. 보톡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특히 선진국과 그 우리 수출 기업 위주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구글 트렌드들을 통해서도 계속 날마다 확인이 가능한데 이쪽이 계속 탄탄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작년도에도 우수한 성장률을 기록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지만 네. 올해에도 작년도보다 더 좋은 성장률을 보여줄 걸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도 뭐 그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의 타겟은 별로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용기기는 관세 이슈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나요? 네, 미용기기는 관세 이슈에 상대적으로 적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진행하고 있는 휴재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업체인데요. 네.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미국에 선적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쪽 경쟁사는 엘러건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또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단가 자체, 즉 판가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의 수출 단가인데 네네.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비재들이기 때문에요. 관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매력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미용기기들이 52주 신고가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네네. 데들이 워낙 요즘 52주 신고가 뚫는 데들이 많아서 방산이나 조선주들은 매일매일 막 52주 신고가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네네. 자, 전반적으로 오늘 W자산운용의 노현복 대표와 함께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시해야 될 섹터들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W자산운용 노현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